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 축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병화나 정화나 똑같은 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의 어떤 기질적인 차이, 일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병화는 양화라고 했고,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빛이라든가 열이 정화에 비해서 좀 강렬하고 매우 뜨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화도 똑같은 화이지만 이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화라고 해서 불 자체가 이렇게 강렬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지화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로서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과 같아서 빛의 강도로 놓고 보더라도 태양빛이 더 강합니다. 태양빛을 사람도 오래 보고 있으면 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거고, 또 열기를 가지고도 달이라든가 별은 솔직히 우리가 달빛이나 별빛 보고 따뜻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죠. 그냥 빛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은 낭만적이다 이런 것은 좀 느낄 수 있지만, 달빛이 보름달이 크게 뜨니까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따뜻한 온기는 역시 음화보다는 병화가 더 강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철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정화할 거고 무토기토 다음에 이제 또 경금할 때 할 텐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쇠 같은 것인데, 무쇠도 그냥 무쇠가 아니라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놔두면 너무 투박하고 거칠고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금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병화가 더 강하고 정화가 더 약한데 경금을 다스릴 때 그러면 병화로 다스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는 너무 뜨겁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까져가지고 약간 일진스러운 일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갖다가 잘 교육시키고 좀 좋게 친구들하고도 화목하게 학교 룰도 좀 지킬 수 있도록 적당한 선에서 훈육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얘를 갖다가 훈육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애가 자존심 무너지도록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체벌을 해서 애가 감당을 못해서 학교를 안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경금을 애를 다스려서 학생답게 착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학생을 더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경금이 병화를 보는 것과 경금이 정화를 보는 것이 아마 그렇게 비유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칠고 투박하고 해서 얘를 갖다가 좀 모난 것을 좀 두들겨서 이렇게 이쁘게 모나지 않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는 온도가 적당해서 경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면, 병화는 너무 뜨거운 나머지 경금을 갖다가 완전히 못 쓸 정도로 녹여버려서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칠살인 병화가 정관인 정화하고 다른 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경금만큼은 병화인 칠살로서 다스리는 것보다는 음화인 정화로서
적정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금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정화를 너무 약하게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화는 병화하고 달라서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지화죠.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좀 인위적이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불이죠. 예를 들어서 대장간의 불은 뭐예요? 금을 갖다가 다스려 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화력 발전소에서 불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간목이라고 딱 적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목생화함으로써 정화의 불꽃을 인정해준다. 정화의 불꽃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승목인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데 정화가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 같은 거 한 점, 내지는 지지로 인목 같은 거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정화한테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정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간들 중에서도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의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라고 하는 이 존재가 특히나 인성의 어떤 조력 같은 것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요. 또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윽박지르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은, 정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 또 탈선을 한다거나 일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또 사람들이 됩니다. 정화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신금 일간들도 조금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정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하면 인성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견겁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인성이 너무 많아진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개수라고 하는 것도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많은 것은 오히려 모자란만 못한 그런 위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화개수 같은 경우는, 개수는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연료, 예를 들어서 촛불 같은 경우는 파라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전기불이 들어와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아무리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목 한 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축월도 한 며칠 지났죠. 오늘이 며칠째가 됩니까? 자, 오늘이 소한이 지난 지도 벌써 5일째 되는 것이, 여기 5-29 돼 있죠. 29일은 경자년 기준열이 29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5일은 벌써 소환이 지난 지 5일째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째죠. 자, 축월이라고 하는 걸 해자축 북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 중에서도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동, 저물 모자를 써서 저물어 가는 겨울 내지는 개동이라고 해서 끝을 나타내는 겨울이라고 해서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일단 해월이든 자월이든 축월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춥다는 거예요. 춥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한랭하다. 즉 한기가 매우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겁나게 춥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있어주면 좋을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진짜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 논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별을 이렇게 베고 나면 논 같은 데가 있는데, 물이 이제 자작자작하게 있는 곳이 있는데, 눈이 좀 많이 오니까, 눈이 왔다가 낮에는 눈이 녹고 밤에는 얼고 낮에는 또 눈이 녹고 하다 보면은 그 논이 얼어 있어요. 그러면 개울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어렸을 때 썰매 타러 많이 가잖아요. 썰매 타러 엄청 춥습니다. 그 벌판에
그 썰매 타고 있으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어디 주워 이제 가서 나뭇가지라든가, 저희 동네는 저기 목공소가 있어 가지고 폐목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몰래 그것 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태우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옥수수라든가 이제 고구마 이제 있는 애들 가져와서 이제 그거 구워 먹으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추우면 불 쬐고 배고프면 고구마 구워 먹고 그다음에 심심하면 가서 썰매 타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데, 요즘 같으면은 애들이 거의 주로 그런 것보다는, 물론 시골에 있는 애기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재미지게 지낼 수 있겠지만은 도심지에 있는 애기들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PC방이라든가 게임 같은 걸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방구도 하고, 오징어 뭐 이런 오징어 이성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동지 때 뭐 보름 같은데, 대보름 같은데 불깡통도 돌리고, 그런 것들이 참 진짜 재밌었던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리니지라든가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하는 거, 저도 옛날에 가끔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기억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게임 같은 거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추운 계절이고요. 아까 제가 썰매 탔던 얘기 했는데, 뭘 얘기하려면 불을 피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추워서 밖에 놀 때는 뭐예요? 추울 때, 겨울에는 반드시 불을 피워가면서 놀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발가락이 없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동상 같은 거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신발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신발도 별로 안 좋았고, 뭐 이렇게 장갑 던져서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 동상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해저추걸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단 화가 있어주는 것이 매우 급선무다. 이 화가 없으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난한 사주가 된다 그랬죠. 빈한한 사주. 가난하면서 추운 거죠. 그지의 3대 조건 중에 2가지죠. 춥고 가난하고, 한 가지는 갈 곳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난합니다. 비난.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서 천하를 녹여주게 되면, 하다못해 논이라든가 밭두렁에서 하다못해 풀이라도 자라면 그 풀이라도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성이 많아야지, 재성이 있어야지만 부를 얻는다라고 하지만, 재성도 재성이지만 조후만 잘 돼도,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조후만 적당하더라도 산에 가거나 들에 나가면 냉이도 캐 먹을 수가 있겠고요. 하다못해 뭐 다래라든가 산에 가면 먹을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잘못 먹어서 이제 독소 같은 걸 먹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후만 잘 돼도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거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뜯어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독초인지 독초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저도 TV로 보면서 배운 건데, 그거를 갖다가 토끼를 주면 안답니다. 토끼는 본능적으로 이게 독초인지 독초가 아닌지를 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독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는 토끼를 주면 안다 그래요. 토끼가 먹으면 이건 사람이 먹어도 되는 풀이고, 토끼가 먹지 않으면 그거는 독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염소도 그렇게 예지능이, 그런 지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끼한테 물어보면 토끼가 답을 해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확실하게 독초를 주워다가 주면은 당연히 안 먹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후만 잘 돼도 먹고 사는 것은 흡족하진 않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주가 재성이 있어서 용도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큰 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조후만 잘 때도 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일반 눈적으로 그냥 저 집 좀 사네, 이 정도는 그냥 먹고 사는 거고요. 어느 정도 부가 있다라고 하면 좀 이름 있는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집 한 채, 뭐 십수억짜리 뭐 집 한 채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먹고 사는 거고요. 물론 저는 그런 집도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걸의 해자 추걸은 공통적으로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병화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정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에요. 토왕절입니다. 그래서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토가 왕한데, 화는 축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왕한다. 제가 저기 해월은
절지라고 했고요. 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해당이 되고, 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화는 어떻게 하다? 화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는 약한데 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신, 상관, 토는 왕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일간은 더 약해질 겁니다. 해서 중요한 건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정화도 마찬가지고, 축월에 해월도 마찬가지, 자월도 마찬가지, 축월도 마찬가지, 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화 일간 자체가 살아남아야지만 조우가 될 수 있죠. 뭐 조우가 돼서 뭐 저기 들판에 다 냉이도 있고 다 있으면 뭐예요? 내가 없는데 그거 있어봤자 의미가 없죠. 내가 있은 연후에 냉이도 있고 산딸기도 따먹고 뭐 썰매도 타면 재밌겠지만 내가 힘이 약해서 병이 나가지고 밖을 못 나가, 그러면 아무리 재밌어도 그건 의미가 없죠. 거기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일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매우 허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힘을 얻겠죠. 애기들도 씩씩한 애기가 있는가 하면 애기들도 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같은 유치원을 보냈는데 맨날 쥐어 터지고 다니고 이러면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애기들이 좀 신약한 애들이 좀 많이 있으면, 신약하면 아무래도 자꾸 주변에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월의 정화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인성이 역시나 있어줘. 물론 화가 있어도 좋겠지만 먼저 인성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생겨주지만 식상도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다. 식상도 통제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로 인해서 두 가지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물이 그런 거 있죠. 장화홍련전인가 콩쥐팥인가 어머니가 놀러 가면서 콩쥐한테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죠, 그죠? 물론 이제 구멍이 좀 작으면 열심히 갖다 부으면 채울 수는 있겠지만, 밑이 빠져 있으면 채웠다 하더라도 금방 깨지죠. 자, 정화일간이 약한데 약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물론 축월의 양지, 절태, 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 자체도 약한 것이 하나가 약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 약한 정화를 갖다가 토가 많게 되면 토가 얘의 기운을 또 뺏어가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는 정화를 도와주는 방법도 정화를 돕는 방법이 되겠지만, 정화의 기운을 빼가는 밑빠진 독을 떼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갖다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빠진 독의 그 구멍도 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인성이 있게 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얘도 도와줄 수 있고 밑빠진 독도 떼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기가 많을 때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이 있어서 상관폐인하는 것을 상관폐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은 이것은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지만, 역시나 설기가 많아서 일간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치는 뭐 식신이 됐든 상관이 됐든 식신이 왕에서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나 상관이 왕에서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나 그건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돕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일간도 돕게 되고 밑빠진 독에 구멍도 메꿀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축월의 정화는 반드시 뿌리 있는 간목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더해서 비경겁제인 화를 본다라고 하면 정화 자체도 힘을 더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상첨화가 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이 있느냐 화가 있느냐,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할까라고 하면 일단 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목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화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문제는 뭐냐면 두 개가 있으면은 금상첨화지만, 가장 문제는 두 개가 없는 것은 진퇴양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약한 일간을 돕고, 그 다음에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화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다시 토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일간이 약한 중에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비난함이 극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일간정화가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은 음화인 정화가 음토인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 되겠지만 정화 입장에서 이거는 식신이 된다라고 해서 식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식신격. 단 중요한 건 축월은 진술충미월의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 화가 왕한 계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이 오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기태가 설기과다 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인간을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거나 비견겁절해서 방조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식신이 한 개다 두 개다 의미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한데 이렇게 다시 기토가 또 생기게 되면 뭐 식신이 두 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식신이 상관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의 화토 진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니다,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간을 보게 되면,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죠. 정화 입장에서 경금은 재성이죠. 식신생재가 되겠네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은 식신생재가 돼서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힘이 있으면 식신생재하게 되면 돈을 벌지만, 일간이 힘이 없을 때는 식신생재하게 되면 오히려 일간의 기운을 더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는 게 아니라 더 빈한해지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에 있는 7살 자수 역시 물론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수가 정화를 직접적으로 파극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또 더구나 따는 이제 기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자수가 이렇게 행세를 하고 그러지 못하죠. 또 자수 옆에 축토가 있으면 이건 자축합 토왕절이기 때문에 합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수 자수가 있게 되면 이때는 토가 되지 않고 수가 되겠지만, 이거는 그래서 지지라고 하는 것은 형충회합을 자세히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일간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뿌리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인데, 다행스럽게 연지에 사화가 있습니다. 정사일주죠. 그래서 정사일주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정화도 화, 사화도 화죠. 간여지동이라고 하면 간자는 천간의 간이고요. 지는 지지의 지입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지지와 더불어서 같을 동자, 천간과 지지가 더불어서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다가 간여지동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갑인일주, 을묘일주, 병호일주, 지금 말한 정사일주, 그 다음에 무진일주, 무술일주, 기미일주, 기축일주, 경신일주, 신유일주, 그 다음에 인자일주, 개해일주가 다 간여지동이 되죠. 그렇다게 되면 일간 이게 축월의 요 명식을 보게 되면 이거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간여지동이니까 왕하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게 아니고 아직은 신약이다. 선생님 이게 왜 신약이 될까요? 자, 보세요. 이거 하나 빼게 되면 이건 극신약인데 그나마 사화 하나를 받기 때문에 위치가 물론 일지 있으니까 간여지동이라서 겁나게 막 억수로 일간이 왕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화는 토를 생하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 경금은 토의 생주도 받지만 금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축이 또 합치면 금으로 화하려고 하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사화의 기운이 그만큼 약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신강한 사주로 보지 않고 아직은 신약하다라고, 그나마 사화를 봐서 그나마 명맥은 체면지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시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생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볼 것인데, 일간이 약하니까 아직은 목화를 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목을 보고 사화를 봤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제가 해자 축월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죠. 이거 임수는 무토로 제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 옆에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서로 또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비록 일간 정화한테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사주구수한테는 결코 좋지 않다. 인목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개사시가 아니죠. 이거는 개묘시가 될 건데, 개묘시 같은 경우 인목하고 묘목은 차이가 있죠. 인목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묘목은 용도가 없고요. 또 축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7살 개수 투출하면 바로 정화를 파극하려고 하겠죠. 기토가 개수를 갖다가 토국수할 수는 있겠지만 경금이 있으면 기토가 얘를 극하려고 하고 얘를 또 생하려고 하게 되면 정화는 뭐예요? 풍전등화, 비 오는데 지금 정화 촛불 켜는 거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사화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화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어디로 가야 돼? 그렇다고 일간이 망한 거 아니고요. 이 정도 되더라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을사시도 화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을목 자체는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화에 다시 또 하나의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다. 목이 있어서 생화해주면 좀 좋겠지만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오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습니다. 오화 병화를 봐서 조우도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정도 되면 일간이 신강해졌다. 이 정도 되면 신강한 사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월이라든가 4, 5월 같으면 이건 일간이 극강해지는 것이고요. 월령 자체가 축월에 설기가 많아지는 그런 때에 화가 4점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신왕한 사주로 보진 않고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무신기유시라든가 신해시라든가 신해시 되면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약한 정화가 그래도 일지에 있는 사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과하고 있는데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사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